자, 염리 아마 저기 김 좋아합니까? 김. 자, 밥에 싸먹는 김이죠. 자, 근데 제가 어제 아래 뉴스 보니까 김 1900톤이 농약을 뿌려가지고 농약을 뿌려서 그걸 이제 생산한 뒤에 그거를 백화점에 이렇게 보면 선물용 세트 해가지고 김 팔지 않습니까? 그 백화점용 김하고 또 재래시장 또 마트 이런데 1900톤이 팔려나갔답니다. 그리고 다 우리가 다 소비를 했겠죠. 근데 이제 1900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밝혀진 것만 1900톤. 그럼 뭐 상식적으로 김이 얼마나 가벼운데 그게 1900톤이 되려면 그게 보세요. 김이 그게 엄청나죠. 엄청난 양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먹었던 김은 거의 다 농약 성분이 아마 묻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이제 섭취를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만큼 건강한 거 아닙니까? 자, 아무리 약을 뿌려도 우리가 다 먹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독에 대해서, 우리 독극물에 대해서 내성을 기르는 거 아닐까? 자,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제가 볼 때는 뭐 최근 뭐 뉴스를 본다면 김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아주 미운 놈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한테 김 선물 세트를 해주면 돼요. 먹고 죽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40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 게시판입니다. 자, 운동선수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자, 높은 연봉, 다른 말로 높은 희소성. 자, 우리 가격하고 희소성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의 입장, 희소성이 커졌다. 맞죠?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 선수에 대한 영입 경쟁이 치열하겠죠. 죄송합니다. 영업이지. 영입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그리고 운동선수가 되려는 사람들의 급증.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공급 증가입니다. 그리고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하고 연결돼요. 따라서 병은 지금 높은 연봉하고 상관없는 거야. 물론 높은 연봉 때문에 사람들이 몰린다 이 말 자체는 말이 되지만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하고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은 틀렸고요. 자, 유명 선수들이 주는 편익이 일반 선수들의 그것보다 큽니다. 만족감이 크지요. 자, 따라서 40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1번, 42번 보겠습니다. 휘발유 값이 오르면 우유 값도 오를까? 볼까요? 자, 휘발유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 대체제가 필요해요. 그 대체제가 뭐냐면 에탄올입니다. 근데 에탄올은 결국 에탄올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말이죠. 그 말은 에탄올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지금 둘째 줄에 에탄올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말은 에탄올 수요 증가, 에탄올 수요 증가하고 에탄올 가격 상승. 그게 보이죠? 에탄올 수요 증가, 에탄올 가격 상승. 근데 에탄올의 원료 옥수수입니다. 그럼 결국 뭐지? 옥수수의 수요 증가, 옥수수의 수요 증가, 옥수수 가격 상승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옥수수 가격이 2배로 뛰었다까지 나죠. 그리고 옥수수는 과자의 주 원료가 되거든. 그러면 과자 값도 같이 상승이겠네. 그 다음에 또 설탕을 대신한 감미료로 만들어서 음료수로 사용됩니다. 음료수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젖소의 사료로도 널리 쓰인다. 우유값 상승. 맞네요. 휘발유 값이 오르면 우유값도 올라요. 자, 그 다음에 자, A에서 D 적절한 말로 짝지어봐라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이제 주관식으로 바로 끼워 넣읍시다. 자, 휘발유 시장에서 41번 가격이 올랐습니다. 휘발유 가격 올랐다. 그러면 에탄올 시장에서 A에 들어갈 말 에탄올 수요 증가. 자, A는 에탄올 수요 증가. 그러면 에탄올 가격 상승. 자, A하고 B 끼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 옥수수 시장에서 옥수수 수요 증가. 옥수수 수요 증가 C. 그러면 D에서 옥수수 가격 상승. 결국 우유값 상승. 따라서 41
1번은 3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번. 자, 그러면 결국 지금 보니까 에탄올 가격이 오르고 옥수수 값이 올라서 자, 감미료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오르겠죠. 그래 보입니까? 자, 지금 보니 이거 내용을 다시 보세요. 지금 옥수수를 통해서 감미료도 만들거든. 근데 옥수수 가격이 오르니까 감미료 가격이 올라. 감미료 가격이 오르니까 감미료 대신 설탕 쓰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음료수 생산업체의 설탕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1번이 바로 답이네요. 그리고 2, 3, 4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래서 1번을 고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다음 신문기사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은행에 돈이 쌓이고 있다 돼 있죠. 자, 그러면 은행의 돈, 요거는 우리가 자금시장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금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의 신규 투자 감소. 그러면 자, 이게 자금 수요 곡선인데 자금 수요가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금 수요 감소. 자, 그 다음에 투자처를 못 찾은 부동자금이 은행으로 몰려들고 있다. 요거는 자금에 대한 공급 증가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금 수요는 감소하고 자금 공급은 증가하고 있네. 자, 그러면 자, 새로운 균형점 어디입니까? 새로운 균형점은 요 아래쪽이네. 그렇죠? 원래 균형점, 새로운 균형점. 그럼 확실한 거는 내려요. 자금의 값이 뭡니까? 자금의 값은 이자율이다. 그럼 확실한 것은 이자율이 내린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답은요. 일단 2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물가 어떻게 될까? 자, 좀 자세히 보세요. 지금 자금 수요가 감소해요.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줘. 기업에 신규 투자를 안 해줘. 그 다음에 투자처를 못 찾은 이 돈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어. 그럼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하면 이거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는 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말해야지. 따라서 1번 틀렸습니다. 물가 상승 아닙니다. 물가는 하락한다. 경기 침체. 그러니까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야 지금. 자, 돈이 은행으로 몰려들고 있고 기업이 투자를 안 한다. 이 말은 경기 침체, 물가 하락. 그 두 번째, 이자율 하락. 2번이 답이네. 자, 이자율 하락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금 수요 감소, 자금 공급 증가하면 확실한 것은 요 점이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거든. 이자율 하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금 공급. 자, 공급은 증가해요. 공급 증가. 그 다음에 거래량은, 자, 자금의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자, 요거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금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이게 얼만큼 증가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거든. 그러면 요 거래량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고 만약에 굳이 경기 침체라는 걸 강조하면 거래량은 줄겠지.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준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이렇게 말해도 되고 또 하나는 자금 수요 감소 공급 증가가 이게 폭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 거래량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가장 타당한 거잖아. 답은 2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번 옳지 않은 겁니다. 인간의 입맛, 어패류의 변성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족은 수세기 동안 남획되는 결과 그래서 황새치, 바닷가재, 전복 등의 가격은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고급 요리의 대명사인 바닷가재 1860년대까지는 아무도 먹고 싶어 하지 않아서 가격이 거의 형성되지 않다가 그리고 요즘 50에서 70달러라는 전복 요리는 이전에는 메뉴판에 나오지 않다가
1920년대에 겨우 7달러로 나왔습니다. 자, 먼저 기억입니다. 인간의 입맛입니다. 선호도죠. 자, 그럼 인간의 선호도, 기호는 수요 증가하고 관련돼요. 선호도가 높아진다,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자체를 움직인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 어떤 오정은 수세기 동안 남획된다. 왜? 남획되면 그러면 희소성 어떻게 되죠? 커지겠지요. 그리고 티귿번, 가격은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거는 어패류에 대한 사람들의 입맛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바닷가재. 자, 가격이 거의 형성되지 않다가 형성되고 있다. 무슨 말이죠? 자유재에서 경제재로 성격이 바뀌었다.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유재에서 경제재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45번 보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의 가격 동향입니다. 자, 가시장입니다. 자, 외국 증시 급락, 기관들의 매도세로 투자심리 위축, 코스피 지수가 70포인트가량 떨어지고 있다. 가시장은 주식시장입니다. 자, 주식시장을 말한다. 그렇죠? 증시라는 말이잖아. 주식시장을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 원달러 환율. 자, 전일 대비 올랐어요. 이거는 외환시장입니다. 외환시장.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 이자율. 자, 이자율하고 관련되는 거 자금시장. 자, 이자율이 상승한 이유는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가에서 시장의 공급량과 가격. 무슨 말일까요? 주식이 많이 공급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지? 주식의 공급량이 늘면 사람들이 주식을 팔라고 내놨어요. 그러면 주식 가격은 떨어지지. 따라서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진다. 공급량이 높으면 가격은 낮아진다. 이건 비례가 아니고 반비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반비례 관계 또는 역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에서 외환시장 수출 증가는 자, 가격 상승. 자, 우리 수출이 잘 되면 그 결과로서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출이 증가한다, 수출 잘 된다. 그 원인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원인은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수출이 잘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 뭐 결과라고 할까?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되지? 환율은? 자, 수출이 잘 된단 말은, 자,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외국 돈이, 달러 공급이 증가하는 거지. 같은 말이잖아. 수출이 잘 된단 말은 결국 이거는 달러 공급이 증가한단 말이거든. 그럼 달러 공급이 많으면 달러가 흔해 빠져요. 달러가 흔하니까 달러 값은 떨어지지. 자, 그래서 수출이 잘 된다 원인을 물어보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는지를 구별해서 환율을 결정해야 된다. 그럼 보세요. 이 지문에서는 수출 증가는 무엇 때문이냐 이게 아니고 수출 증가의 결과 어떻게 일어나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 수출 증가의 결과로서 환율은 떨어집니다. 다른 말로 가격 상승이 아니고 환율 가격, 환율 자체는 하락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격은 환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자금 시장에서 통화량의 증대. 자, 통화량 증대는 말은 돈이 흔해 빠진다 이 말이거든. 돈이 흔하면 돈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3번이 답이네. 그리고 네 번째, 가하거나 주식시장, 외환시장에서 시장 수요는 공급에 의해서 창출된다. 아니, 그런 거 아니죠. 자,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창출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45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자, 종이. 우리 섬에서 생산한 종이가 품질이 좋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종이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자, 근데 제지소를 외딴 섬에 세운 이유. 자, 당나무뿐만 아니
뿐만 아니라 물과 볕도 좋아서 제지소 입지로서 그만, 그리고 공법이 세어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일을 저질렀겠죠? 그럼 누굽니까, 이거? 자, 이건 이 답이 수사관이 이미 이렇게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잖아. 그 수사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자, 이 사건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불 질렀을 때 이 최고로 이득을 볼 사람을 떠올려야죠. 누구겠습니까? 설마 보험회사 이런 거 떠올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좀 옛날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업체 이런 걸 떠올려야죠. 그렇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7번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컴퓨터용 책상 A를 출시한 이후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가격을 올리니까 매출액이 줄었어요. 자, 우리 어디 갔노? 가격을 올리니까 매출액이 주는 거 어느 쪽입니까? 탄력적이다. 보입니까? 자, 가격을 올리니까 매출액이 줄었습니다. 가격을 올리니까 매출액 줄었다. 자, 그러면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니까 니은부터 보겠습니다. A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죠. 작다가 아닙니다. 크다. 그래 보입니까? 니은번 A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큽니다. 그리고 기억본 보세요. A는 열등제다. 아니죠. A는 정상제입니다. 그럼 열등제는 뭐지?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게 열등제잖아. 이거는 그런 사안은 아니죠. 그 다음에 가계 소득이 증가하니까 매출액이 늘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정상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타사의 신제품 B가 출시되니까 A의 매출액이 감소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른 회사 제품이 만들어지니까 A 매출액이 감소했단 말은 안 팔린단 말이거든. 그 어떤 경우입니까? A하고 B하고는 서로 대체제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A와 B는 대체제이다. 자, 그 다음에 D급반 계속 보겠습니다.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죠. 수요 곡선 오른쪽이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B의 가격이 오르면 지금 A하고 B는 서로 대체제야. 자, B하고 A는 서로 대체제인데 지금 B 가격이 올랐죠? B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B의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B 대신 A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사람들이 A를 많이 쓰니까, 많이 소비하려고 하니까 A에 대해서 가격은 오르겠죠? 가격 오른다. 그러면 결국 A에 대한 판매 수입, A를 팔았을 때 판매 수입은 증가하겠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B 가격이 오르면 A 수요는 증가합니다. B가 비싼 대신 A를 쓴다. 이 말이거든. 자,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보겠습니다. 축구 경기 관람료를 차등 적용했을 때 관람자 수, 판매 수입. 그럼 우리는 판매 수입을 일단 보겠습니다. 자, 판매 수입. 자, 둘 다 증가 이렇게 되지? 그러면 판매 수입이 증가되려면 어떻게 증가되지? 자, 다시 봅시다. 자, 판매 수입이 증가되려면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린다.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춰요.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위팀과의 경기에서는 관람료를 올린다. 무슨 말일까? 비탄력적이라고. 상위팀과의 경기에서는 요금을 올려도 사람들이 보러 올 거거든. 그렇죠? 우리 부산 갈매기, 자, 서울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 포스트 시절입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플레이오프 뭐 그런 거 만약에 경기 중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보러 가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일 시험이라도 오늘 보러 갈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 포기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상위팀과의 경기는 가격이 비싸져도, 가격이 관람료가 비싸져도 많이 보러 갈 거예요. 관람료 수입은 증가한다. 하지만 하위팀과의 경기는 오히려 요금을 낮춰줘야 돼요. 왜요? 요거는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되겠죠? 그러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하위팀과의 경기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하위팀은 탄력적이라고 그랬잖아. 탄력적이란 말은 1보다 크답니다. 작다, 틀렸다, 그죠? 1보다 크다. 그리고 상위팀은 비탄력적이지? 자, 비탄력적이란 말을, 요거를, 수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가격 변동률 분의 수요량 변동률인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운데, 요게 비탄력적이란 말은 1보다 작단 말이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요 분모에 있는 것을 절대값을 그대로 씌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도 되겠지? 그 말은 가격 변동률이 더 커. 다른 말로 수요량 변동률이 더 작아. 니은번 보겠습니다. 자, 니은번 관람료 변동률, 가격 변동률이 수요량 변동률보다 더 크다. 맞네요.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위팀과의 경기. 요 비탄력적이야. 자, 비탄력적인 것은 대체재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적은 걸 말하죠. 대체재가 많은 게 아니고 적은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 탈락. 자, 그 다음에 공급이 동일하게 증가했을 때, 자, 공급이 동일하게 증가했을 때 관람자 수의 수 증가의 크기는 상위 팀과의 경기 때가 하위 팀과의 경기 때보다 작다. 자, 이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일단 요 두 개의 비탄력적, 탄력적 그래프를 하나로 모읍시다. 자, 하나로 모으면, 자, 비탄력적인 것은 요게 상위 팀과의 경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탄력적인 거, 요 탄력적인 것은 하위 팀과의 경기였다. 자, 그 다음에, 자, 공급 곡선이 있고요. 요게 공급입니다. 공급인데, 공급이 동일하게 증가했다. 동일하게 증가했단 말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이 동일하게 증가했어요. S-로 이렇게 증가했다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자, 관람자 수 증가의 크기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자, 관람자 수 증가의 크기는 비탄력적일 때는 이만큼 증가하다가 탄력적일 때는 이만큼 증가하네? 그래 보입니까? 자, 요게 관람자 수 아이가 그렇죠? 거래량이니까 요게 비탄력적일 때고 요거는 탄력적일 때다. 탄력적 맞지? 탄력적일 때. 그렇다면 상위팀과의 경기 때가, 자, 비탄력적일 때가 하위팀과의 경기 때인 탄력적보다 작네요. 작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 두 개를 합쳐놓고 공급 곡선을 요게 딱 맞춰가지고 공급 증가일 때, 공급이 동일하게 증가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8번은 답이 3번입니다. 자, 그럼 49번 봅시다. 자,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서 반덤핑 혐의로 기소되었다. 우리 반덤핑이 무슨 말입니까?
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판매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기소된 이유는 국내 회사가 동일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보다 외국에서 판매할 때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 가전제품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외국에서 직거래하는 것이 더 싸다. 항공요금을 포함시켜도 더 싸다. 이런 말 안 들어봤나요? 더 싸다 그러대요. 뭐 TV, 냉장고, 뭐 자동차, 핸드폰, 항공요금을 물어주더라도 더 싸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와 유사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이러한 덤핑 전략의 효과는 어떤 상품의 경우에 그 효과가 클까? 가격에 민감할 때이겠죠. 가격에 민감할 때. 그럼 어떤 물건이 가격에 민감합니까? 사치품, 고가품 이런 거거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외국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봅시다. 노동시장의 가격 통제입니다. 자, 우리 노동시장은 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최저가격 또는 최저임금제를 말합니다. 최저가격, 최저임금제. 자, 그러면 자, 이 최저임금제니까 그러면 임금을 어디로 정할 겁니까? W1으로.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W1 돼 있지? 시장 가격보다 높게. 그리고 이건 누굴 보호하지? 공급자 보호 또는 노동자 보호. 근데 1번 보세요. 노동의 질을 향상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번 틀린 말입니다. 그 두 번째, W1에서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실업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W1 이하에서 암시장. 그렇죠.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임금을 낮춰서라도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실업자가 됩니까? 미숙련 노동자. 따라서 3번은 맞고 4번 고학력 고기술 근로자들을 적용 대상. 이러면 틀린 말이지. 그게 아니고 미숙련 노동자. 따라서 50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봅시다. 어떤 제약 가격을 P0로 규제했다. 자, P0 다른 말로 여기서는 최고 가격제. 자, 이거는 최고 가격제를 설정했다. 먼저 기억. 암시장 형성됩니까? 형성되죠. 암시장 형성된다. 그 다음에 초과. 뭐라고 할까? 초과. 그죠. 초과 수요입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구입하려는 상품의 양이 증가합니까? 그래, 그거예요. 이게 초과 수요의 뜻이잖아. 사람들이 많이 사려고 하잖아. 구입하려는 상품의 양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1번 가격 규제. 우리 가격 규제가 이거야. 최고 가격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격 규제 하려는데 뭐가 발생하지? 암시장이 자꾸 형성되잖아. 그러면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자, A국 아파트 분양 평균 분양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300만 원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럼 이게 어떤 가격제입니까? 최고 가격제입니다. 아파트 분양 상한제. 아파트 분양 상한제는 최고 가격제입니다.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집 없는 서민. 그죠?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1번 뭐 있어요? 주택 경기 활성화. 이러면 틀린 말이죠. 주택 경기 활성화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공급자 보호 틀렸고요. 세 번째, 초과 수요. 3번이 답입니다. 최고 가격제는 초과 수요. 그리고 네 번째, 최저 가격 틀렸습니다. 최고 가격입니다. 52번은 3번. 자, 53번 보겠습니다. 자, 엄마 이번 태풍으로 사과가 많이 떨어졌대요. 사과값이 많이 오르겠죠? 하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말하는 것은 사과가 많이 떨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사과 공급 감소입니다.
이거 와 많이 떨어졌으니까 공급 증가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과가 태풍으로 떨어지면 상품성이 없잖아. 안 팔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 봐야 됩니다. 공급 감소예요. 공급 감소. 자, 근데 공급이 감소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자, 공급이 감소하면 그 결과로서 자, 일단 바로 보입니다. 그죠? 가격은 오르겠지. 가격은 오르겠지. 그리고 거래량은 줄겠지.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근데 엄마가 그게 아닐 수도 있대요. 아닐 수도 있다. 그 왜 아닐 수도 있을까? 그 이유는 수요가 변할 수 있잖아요. 수요가 변할 수 있잖아. 그리고 공급이 감소했지만 외국산 과일이 들어오면 공급이 또 증가하는 면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먼저 기억. 소득 감소. 소득이 감소하면 뭐가 감소하는데? 수요가 감소하잖아.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든. 그렇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 그 두 번째, 외국산 사과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 공급이 증가돼 버리거든. 그러면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네.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가 생산자를 위해서 최저가격. 최저가격의 뜻이 뭔데? 시장 가격보다 높게. 이건 가격이 오르는 거야. 시장 가격보다 높게 최저가격이거든. 그럼 이거는 가격이 오르는데 엄마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 따라서 D가 탈락.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사과 선호도가 증가되면 수요 증가. 그럼 여기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더 오르지. 따라서 디귿 리얼은 탈락이에요. 그럼 53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다수학 품종이 개발되면서 쌀 시장에 생겨난 변화입니다. 자, 다수학 품종이니까 쌀 공급이 증가합니다. 쌀 공급이 증가한다. 그리고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격은 내리고 그리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자, 바로 그림으로 보이죠? 자, 화살표를 좀 꺼주세요. 가격은 내리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자, 먼저 1번. 쌀 공급 증가. 맞죠? 그 다음에 균형 가격은 하락. 맞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수입. 자, 우리 판매 수입은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봐야 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판매 수입은 오히려 줄고 있다. 그렇죠? 증가하는 거 아니죠? 자, 보세요. 그럼 원래 판매 수입 얼마입니까? 자,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데? 4 곱하기 100 이렇게 해야 되잖아. 보이지? 자, 우리 사각형. 가격 4만 원대, 거래량 100 해서 4 곱하기 100. 이게 판매 수입. 근데 새로운 판매 수입은 2 곱하기 130. 판매 수입은 줄었어요. 그러면 그 말의 뜻은 가격의 변동률에 비해서 거래량의 변동률이 컸을까 작았을까? 작았겠지? 자, 지금 요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서 가격 변동률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 변동률 요거를 수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먼저 가격 변동률 어떻게 하면 되지? 원래 가격은 얼마였지? 4만 원 있잖아. 4만 원. 얼만큼 변했습니까? 2만 원 떨어졌네. 2만 원 변했다. 4분의 2 곱하기 100 해서 50%. 가격 변동률은 50%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거래량 변동률. 원래 거래량은 100이었거든. 100인데 원래 거래량은 100인데 얼만큼 늘었습니까? 30만큼 늘었다. 곱하기 100 해서 30%. 그러면 가격 변동률이 더 크다. 이렇게 돼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거래량 변동률은 작지요? 그래서 54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번 봅시다. 라면 시장의 수요곡선. 자, 국제 식량 가격 폭등. 수입미를 원료로 하는 사용하는 라면값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라면값이 동이 나고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사재기. 그죠? 사재기, 가수요 이런 거 하는 거죠. 미리 사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수요 법칙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왼쪽 위로 올라오다가 이게 꺾어야 되죠. 꺾어야 된다.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보세요. 자, PMP 시장입니다. 자, 2에서 2-로 바뀌었다. 그럼 여기서 2에서 2-로 바뀌었다. 이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가 뭐냐면 이게 균형점이에요. 균형점. 그럼 균형점이란 말은 뭐 이겁니다, 이거. 자, 수요 공급 요거를 다 안 그리고 그냥 요게 점만 2점 이렇게 난 거거든. 그럼 이게 2-로 바뀌었다. 요게 2-야. 그럼 어떻게 됐지? 수요 증가. 그 다음에 공급 증가. 그러니까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를 말한다. 자, 2에서 2-로 바뀌었다. 이 말은 수요 증가 플러스 공급 증가. 이 말이거든. 자, 봅시다. 자, 이 시장은 PMP 시장입니다. 자, 먼저 1번 기억. PMP 가격의 하락. 그러면 PMP 가격의 하락은 요거는 수요 증가 공급 증가입니까? 아니죠. 가격 하락은 수요량의 뭐라고 할까? 요거는 PMP 수요량의 증가. 그렇죠? 그리고 공급량의 감소. 이런 거잖아.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이걸. 자, 두 번째, 반도체 기술의 발달. 우리 반도체 기술의 발달은 결국 기술 개발이니까 공급 증가. 공급 증가네. 그래서 니 한번 맞고, 반도체 가격의 상승. 요거는 공급 감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급 증가를 구해야 되는데, 니 한번.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인터넷 동영상 강의 서비스가 증가했다. 이거는 수요 증가. 자, 답은 니은과 리을.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7번 보고 조금씩 했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가격의 실질 소득이 감소. 그러니까 자가용 이용 기피, 대중교통 이용. 그리고 시내버스 승객이 증가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유가 급등으로 대중교통의 희소성이 감소했다. 자, 지금 희소성이 뭐지? 가격이잖아. 가격이 감소했다. 뭐 이런 말은 뭐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승용차는 공공재다. 뭡니까? 비경합성, 비배제성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소득 감소 효과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한 대중교통은,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원래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않다가 지금 소득 감소 효과, 다른 말로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그러면 이 대중교통은 실질적으로 소득만 더 늘면 이용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이가? 그럼 이건 정상제가 아니고 열등제라고 봐야죠. 자, 오늘 아침에 학원 올 때 버스 타고 오면서 막 이렇게 많은 버스에 시달리면 내가 합격만 해봐라. 절대로 버스 안 탄다. 그래서 나도 버스 요금 물어보면 70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아, 누가 물어보면 우리 정몽중 씨가 한 70원 하나 이렇게 말해 본 적 있잖아요. 아, 모릅니까? 예. 아, 그분은 재산이 2조 원이니까 버스를 타본 기억이 없을 거예요. 예,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자, 대중교통은 정상제가 아니고 열등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가가 급등, 자가용 이용을 기피한 것은 석유하고 자가용 승용차가 어떤 관계일까요? 자, 설마 이걸 대체제라고 해볼까? 그럼 무슨 뜻입니까? 석유 대신 자가용 탄다. 이상하잖아요. 그게 요거는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함께해야 효용이 커지는 보완제라고. 따라서 57번은 4번입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가 58번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자, 칠판은 치우지 않습니다.